안녕하세요. 오창익TV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오창익의 창을 쉬었는데요. 그동안의 오창익의 창은 매일 칼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구독자들께 알려드리는 순서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창익의 창 코너는 그대로 하되 조금 바꿔서 진행할 겁니다. 오늘부터는 저희 사무실 동료들이 평소 언론을 접하면서 궁금하거나 또 인권 의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저에게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분은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 인권연대 정책실장으로 일하시는 고유기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궁금하신 건 뭐죠? 네, 그 최근에 시사인에서 네, 주간지 시사인. 네.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검찰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 여론조사를 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요. 그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자, 그 국민들이 이제 과연 검찰 조직을 어떻게 인식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권력이 막강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통제 가능한 주체에 대한 의견에서 무려 50% 이상이 검찰은 너무 막강해져서 누구도 통제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실론이네요. 네, 이거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켜보는 바 그대로니까요. 지금 네.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까지 장악한 상태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사 출신의 김홍일 씨가 내정되어 있고 금융 관련 업무도 검사가 하고 뭐 대통령실도 온통 검사고 네. 그래서 검사 정권이라고 말해도 하나도 과장이 아니니까 수사권과 기소권만 한 손에 틀어지고 형사사법에서의 권한만 휘두르는 정도가 아니라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거 통제하기 어렵겠네? 이거 너무 커졌네?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절반을 넘는다는 거죠. 심각한 상황임을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려고 했어요. 했고 이제 국민들이 한 47% 정도가 문재인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국정 과제로 삼은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한 42% 정도의 국민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추진하는 것에 찬성했고요. 그 찬성한 국민 42% 중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라고 답한 게 이제 57%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중요하게 내세웠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사를 쫓아가 보면요. 네.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라는 데 동의하는 거고 그러니까 꼭 검찰 개혁을 한다는 데 동의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방식의 검찰 개혁은 진짜 검찰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몇 가지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임기 다 끝난 다음에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인지 뭔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는 국면이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려면 정권 초기에 정권이 힘 있을 때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려면 뭐 시기가 좀 늦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쪼개는 데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데 있는데 기소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검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어땠냐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상당히 넓혀놨어요. 6개 범죄라고 하지만 등자를 붙였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별로 달라진 건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하게 분리한다는 대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검찰개혁을 하는 건 맞다. 제대로 방향을 짚었다. 그러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 검찰 개혁이 어쨌든 지상 과제가 되었고 네. 이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선호도 여부를 물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답변한 게 이제 위법한 잘못을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 그 검사를 파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84%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 개개인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또 8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그러니까 대체로 다 제도적인 어떤 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자, 검찰 개혁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짧게 근데 말씀해 국민 주시죠. 다수가 검사들을 파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몸이거든요. 검사 동일치 원칙에 따라서 검찰청장부터 말단 일선 검사까지 다 한 몸이니까 검사들이 요구하는 소위 지휘부가 요구하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을 징계할 리가 없잖아요. 개인적인 일탈이나 범죄와 연관이 된 경우 말고 권한을 남용했다든지 하는 거로 징계받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 탄핵을 그러니까 검사 파면을 검찰청에 맡겨놓으면 놔서는 되지 않고 검사들을 파면할 수 있는 헌법적 안전장치인 탄핵제도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2명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게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에 의해서 파면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 권한의 권력을 쪼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사하는 곳 따로 있고 기소하는 곳 따로 있어서 이 양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검찰이 지금 보여주는 파행적인 모습을 보지 않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권한을 쪼개는 겁니다. 네. 검사들은 어쨌든 탄핵을 하면 헌재에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검사들 스스로가 본인들은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그건 내세운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 아닙니까? 아니 헌법기관이라는 건 국회, 대통령 네. 뭐 이런 것처럼 헌법에 명시된 기관들이 있어요. 그 역할이. 근데 검사라는 거는 헌법에 검사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한다. 이거는 시민의 인신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강조하는 조문일 뿐이지 검사라는 어떤 기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형적인 경강부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우기는 거예요. 법원은 헌법기관이에요. 그런데 검찰청은 행정부의 하나의 부서일 뿐이에요.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데 법무부도 헌법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국무총리나 대통령 헌법기관이지만 그런데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어떻게 헌법기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 경찰청이 있듯이 네. 법무부의 외청기관으로서 검찰청이 있는 것뿐이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개혁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권한을 쪼갠다는 건데 네.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쪼개면 좋을지. 그러니까 한번 검찰은 법집행 전문기관이고 법의 해석에도 능하다고 한다면 원래 검사들은 기소하는 곳이니까 네? 국가기소청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게 하고 그런데 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걸 만들어서 별도의 수사기관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여럿 있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FBI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별로도 있고 또 뭐 도시별로도 수사기관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수사할 수 있어야 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수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약간 경합하고 경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전부 다 검찰청의 다른 모습인 국가기소청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그런데 이게 다 공무원들에게만 맡겨져 있잖아요. 거기에 시민적 민주적 통제 방안을 넣어야 되죠. 이를테면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시민들이 배심 비슷하게 미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배심 비슷하게 판단해 볼 수도 있고 뭐 일본의 검찰 심사회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으면 제도가 좀 완결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제도는 형사사법 과정에서 모두 다 공무원들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요. 검사들이 정말 올곧게 일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렇다면 참 허점이 많은 거죠. 올곧게 일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어색하고 서툴렀는데요. 내일 모레 계속 뵈면서 조금씩 나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익 TV가 보내드리는 새로운 매일 코너 오창익의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